이렇게 탄수화물 뭐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거예요. 많이 안 먹었는데 살도 별로 안 빠지고 이 내 몸에 고장이 나고 있나?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자, 그 이유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돼서 걱정인 분들, 그리고 나는 적게 먹는데도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이 꼭 주목해야 할 다이어트 비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공개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먹고도 건강하게 살 빼는 법, 효소를 섭취하라. 효소. 자, 서재걸 선생님,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탄수화물 분해하는 능력인 거예요, 사실은요. 네. 이제 위장이 연동운동 열심히 하면은 쪼개는 힘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 한 가지 있고 그 자체를 또 쪼개는 데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화효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면은 음식이 오래 머물러 있어요.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부패하거나 염증 물질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점점 높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 시간에 내려보내는 일이 사실 매일 하는 일이지만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소화 효소력,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게 먹어도 이렇게 속이 더부룩한 거는 소화를 돕는 소화 효소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소화력은 개인 차이가 다 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소화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소화 효소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어린아이와 노년기의 이 소화 효소의 차이를 좀 보면은요. 어린아이 때보다 노년기가 되면 30분의 1 수준. 그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소화효소 분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만큼 뭔가 흡수가 잘 안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장내에서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은 늘어나는 이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이 좋지 않다 보면 이게 이제 장내 독소가 많아지면서 이게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는 이런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내 독소와 내장 비만 간의 상관관계를 봤더니 정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도 줄어들죠. 소화 효소도 줄어든대. 아이고 이거 뭐 다른 대책이 없나요?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준석 선생님이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재밌는 실험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비커를 2개를 준비를 하고요. 한쪽에는 물만 넣고 또 다른 한쪽에는 물과 함께 어떤 곡물로 만든 효소를 넣어서 잘 섞어줬습니다. 그다음에 냉면 면발을 넣어봤는데요. 한 2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물만 있는 곳은 면이 덩어리가 그대로 있죠. 근데 오른쪽에 효소와 함께 넣은 면이 완전히 분해돼서 형태를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렇게 이제 효소가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을 잘게 분해해서 소화를 잘 되게 도와준 거라 보시면 돼요. 다 녹아버렸네요. 효소는 참 신기해. 어떤 효소인데 저렇게 분해가 돼요? 여러분을 놀라게 만들었던 실험에 쓰인 곡물 효소 뭔지 궁금하시죠? 소화를 돕고 탄수화물 분해력을 높여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곡물 효소의 정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카무트 효소. 카무트 효소. 근데 이 카무트는 고대 곡식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카무트는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서 이 주식으로 먹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고대 곡물입니다.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의 무덤인 피라미드에서 여러 가지의 보물과 함께 정체불명의 씨앗이 발견이 됐는데 이 씨앗이 싹을 틔워서 자란 것이 바로 카무트입니다. 이 카무트는 영양 성분을 보면 아미노산이 18종류, 그리고 각종 미네랄, 비타민, 그래서 모두 53가지 정도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요. 특히 곡물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함량이 백미나 현미 이런 쌀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정도 더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좀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카무트가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방지하는 도움이 된다니까 참 좋네요.
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제에 아주 걸맞게 이 카무트는요,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건강한 식품 50가지에도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도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 작물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된 건 이 카무트가 아니고 카무트 효소인 거잖아요. 카무트 효소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네, 효소는요, 1억 분의 1mm 정도 크기의 아주 미세한 단백질인데요.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에 관여해서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또 영양분을 몸 곳곳으로 전달해줘서 우리가 생명의 불꽃이라고도 부르거든요. 효소 중에서도 소화효소는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데도 쓰이는 역할을 하고요. 또 불필요한 물질은 몸 밖으로 배출해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효소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효소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냉면 면발을 이렇게 녹였잖아요. 이 효소가 흔적도 없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카무트 효소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효소가 탄수화물을 이렇게 녹이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바로 카무트 효소의 역가 수치 덕분입니다. 역가 수치는 뭐예요? 역가 수치는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물질을 얼마나 빨리 분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유산균을 섭취할 때 유산균이 1억 마리, 10억 마리, 100억 마리 이렇게 보장 균수를 마리수로 하는 것처럼요. 이 효소 같은 경우에는 그 활성도가 55만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카무트 효소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 즉 탄수화물 역가 수치가 높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탄수화물이 필수 영양소라고 하셨잖아요. 꼭 섭취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좋은 영양소인 탄수화물도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럼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해가 안 된다는 건 결국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에 이렇게 탄수화물이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 독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독소가 자체가 염증 물질인 거거든요. 이 염증 수치가 증가하면서 비만,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이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심지어는 암 같은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카무트 효소가 탄수화물을 잘 분해시켜 준 다음에 몸의 독소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해를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카무트 효소가 우리 몸속에 이미 쌓여있는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카무트 효소가 어떻게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저기 물에 담긴 비커를 우리의 몸, 그리고 기름을 몸속에 쌓인 독소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카무트 효소를 넣고 20분 정도 지나자 카무트 효소가 체내 독소인 끌어내린다. 기름과 뭉쳐져서 덩어리째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는 카무트 효소가 체내 독소를 흡착해서 대사작용을 통해 체외로 배출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카무트 효소가 독소를 딱 붙잡고 뚝 떨어지는데 네. 자, 저런 나쁜 물질들이 내 몸속으로 빠지면 살도 좀 아무래도 빠지겠네요. 네, 도움이 됩니다. 독소는 지방세포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체내 독소량이 많아지게 되면 체지방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무트 효소가 체내 독소를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실험쥐에게 8주간 고지방 식단과 카무트 식빵을 섭취시켰더니 고지방 식단과 일반 식빵을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 증가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고지방 식단에 카무트를 먹냐 식빵을 먹냐만 좀 달랐을 뿐인데 차이가 이렇게 있었네요. 근데 재미있는 연구 결과긴 한데 그러면 혹시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네, 그럼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16조 동안 카무트를 섭취하겠더니 체지방량이 3.7%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저도 이 효소가 중요한지 사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효소가 줄어들면요, 잘 챙겨 먹어도 기운이 없고 충분히 쉬어도 피로할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섭취한 음식물이 분해되지 못하면서 에너지로 사용이 되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혈당을 높이고요,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부 섭취를 통한 효소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위로 이제 어머니들 식사하면 다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이런 거 이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혼자 드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어떤 분은 어떤 효소, 누구는 또 발효 효소, 뭐 SNS 종류가 공부 너무 요소, 많아. 뭐. 그럼 카무트 효소는 어떤 건지요? 카무트 효소는 영양이 풍부한 착한 탄수화물인 카무트에 한국인에게 익숙한 국내산 생균 3종을 넣어서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 발효한 효소인데요. 먼저 김치에서 분리한 김치 유산균은 소화효소 활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전통 메주에서 분리한 황복균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분해 능력이 우수해서 소화력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국장의 바실러스균은요, 위산과 열에 강해서 장까지 생존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각각의 우수한 장점들을 지닌 3종균이 카무트 효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김치, 메주에서 분리한 이 효소라고 하니까 한국인에게 딱 맞는 효소인 것 같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장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카무트한테 효과를 조금 기대해도 될까요? 이 카무트 효소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한 설사나 변비 증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정말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카무트의 저항성 정부는 장에 이로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대장 속 유익균 성장에 도움을 주거든요.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20명에게 6주 동안 카무트 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복통과 복부 팽만감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면 화장실 문제가 제일 또 걱정 중 하나잖아요. 걱정이야. 그러니까 변비에도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변비하면 또 식이섬유죠. 근데 카뮤트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백미의 무려 24배. 와. 그리고 현미의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또한 이게 장에 오래 머물러요. 그렇다는 얘기는 포만감이 오래 유지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도 해결되죠. 포만감도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걸 좀 먹어보게 해주시죠. 자, 그래서 맛을 보실 수 있게 앞에 카무트 효소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맛을 보시죠. 이야. 맛있다. 달달한 누룽지 맛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궁금하다.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제2의 뇌라고 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장이죠. 장이잖아요. 이 장은 또 면역 창고래. 네. 그럼 내가 이거를 먹어. 카무트 효소를 먹고 장이 좋아져. 그럼 제 면역력도 따라서 좋아지는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활성산소가 백혈구 등에 손상을 주면서 면역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때 카무트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그 셀레늄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서 면역력 지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함량을 한번 살펴보면 카무트의 100g에는 셀레늄이 81.5 마이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셀레늄이 많다고 알려진 마늘의 약 8배, 현미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다이어트는 물론 이제 전신 면역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될 것 같아요. 혹시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카무트 효소는 과다 섭취 시 속이 더부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적정 섭취량인 3g 이내로 섭취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재배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카무트인지 확인하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 발효시킨 천연 발효 효소인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